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세계 다른 국가의 물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 커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잠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우리 시장에 더 큰 영향을 키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마음 한켠에는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올라가 있는 시장 박수 쳐주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과 함께 옵션 만기 이후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봐야겠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프라인 강연회 준비를 했었는데요.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서 언택트 강연회로 대체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내용만은 더욱더 충실히 준비를 해주고 계시겠죠. 최재현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 두 분이 이번 주에 서울경제TV 더하기 해서 함께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1577-7451번으로 신고 피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지환의 호크아이 시스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환 위원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특징주 찾아봤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월요일에 한번 찾아봤었던 이 특징주들 지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바닥권에서 상승한 이후에 최근 한 5, 6일간 상승한 상승 피로감이 좀 나오는 시장이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모습이 있고 특히 이제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경계성 매물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주도주들이 조금 눌림목에 들어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럴 구간에서는 눌림목을 크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호가 시스템 종목들도 대부분 눌림목에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F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바닥권에서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의 양상이 나오면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 이제 중국 시장이 경기 둔화 우려감에서 벗어나면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들 흐름이 좋은데 역시 FNF도 LL 관련되어 있는 매출, 중국 관련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한 이후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좋은 모습 걸린 이후에 지금은 살짝 눌려지는 모습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직전 고점에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고 상승 추세가 이번 주 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상승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효성 TNC인데요.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낙폭 과제에 대한 부분, 시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주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금 이제 1차 상승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 주의 흐름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고 어제 이제 일부 눌림 조정이 좀 나왔는데 이런 정도의 눌림은 상승 중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효성 TNC 같은 경우는 기간에 매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 수급에 유의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성원산업인데요. 성원산업은 지금 직전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등락의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다가 지난 이제 이틀간 차익 물량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직전 고점권에서 절반 정도 물량을 생산하시고요.
눌려지고 나면 아래쪽에서 절반 물량을 다시 매집하는 롤링하는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운산업도 지금 올해 그 산화 방지제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는 방향으로 롤링하면서 보시면은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KB금융인데요. KB금융도 역시 이번 주에 상승 추세를 잘 이어오다가 오늘 이제 조금 조정받는데 직전 고점권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서 수급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바뀌었고 손바뀜이 많았기 때문에 매집이 상당히 많다.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매집이 됐던 곳에서 대부분의 은행주, 증권주 마찬가지지만 고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손바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배당 매력으로 지금 들어왔던 세력들이 주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정치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보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종목은 이제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제가 이제 분할 공략을 말씀 좀 드렸는데요. 호가 시스템에서 매수 강도는 좀 약하게 나왔지만 아래쪽 매집이 꽤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지금 당장의 매수 강도는 약하지만 분할 진입의 성격을 좀 가지는 종목들은 매수하고 싶은 양을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사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시했던 가격은 7만 원 초반대 전후로 해서 매수를 좀 분할로 진행을 하시면은 최근에 우리가 11월 달에 수출 동향에서도 지금 선박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중을 많이 싣지는 마시고 적당한 비중으로 분할 매수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도 지금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다가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지만 상당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아래쪽에서 이제 바닥권을 잘 형성했고 상승 추세는 지금 현재 잘 이어가는 모습이 있고 지금 이제 직전 고점권에서 일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 충분히 추가 상승이 보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바닥권에서 상당히 잘 만들어가고 있고 이번 주에 들어와서 조금 기간 조정의 양상 최근에 바닥권에서 급등한 것에 비해서는 조정 폭이 상당히 얕고 기간 조정의 양상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보이고요. 특히 KB금융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이 금융주에서 고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들은 손바뀜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요. 대신증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당률이 거의 10%에 육박하는 고배당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배당이 낮아지는 이 주체가 계속해서 주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략이 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소비재 중에서 신세계인데요. 신세계는 지금 이번 주에 말씀드린 이후에 역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손바뀜이 좀 대량으로 나왔는데 특히 위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지금 오미크론의 영향이 좀 커지고 있지만 중국 관련되어 있는 모멘트도 살아난다는 이 양측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증시가 급반등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냐에 따라서 중국 관련되어 있는 소비주들은 위드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바닥권 종목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신세계를 말씀드렸고 지금도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효성첨단소재인데요. 효성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이 좋았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그 실적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재평가되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9월달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다시 이제 손바뀜이 나오면서 호가 시스템에 포착이 좀 되었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앞쪽에서 상승 추세를 많이 만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단번에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한번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은 이 근처에서 진입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절반 정도 물량을 보시고 눌려지면은 추가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물없는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주도주를 형성했던 종목들이 눌림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눌림은 선물없는 동시만기 이후에 리스크 관리보다는 추가 매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부분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후에 우리 시장에 그동안 강하게 매집했던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수급에서 어떻게 이어지냐 여부를 보시면서 추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크아이 시스템이 찾아낸 종목들 월요일에 소개를 해주셨고 지금 리뷰를 살펴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뭐 눌림목 구간이 형성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초록밴드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지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과 호크아이 시스템 알아봤고요. 이어서는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입니다. 시장 점검과 함께 테마까지 분석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먼저 최재원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뭐 옵션 만기림에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다. 여러 전문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위원님은 지금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장은 더 말할 게 없죠. 그냥 좋습니다. 그냥 좋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에서 상승 다이버가 떴으면 3,100은 넘어야 된다. 사실 이때부터 이야기했죠. 이때 1시간에서 뜨면서 여기 이렇게 한 번에는 좀 가기 힘들 것 같다. 여기서 1시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 번에는 3,100을 넘기 힘들 것 같고 3,100을 넘어가려면 우리 증시가 3,100을 넘어가려면 일봉상에서 다이버가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정확히 나온 다음에는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참 다이버가 무서운 게 조정도 없죠. 제대로 된. 여기서 못 탔으면 탈 기회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아직 조정 안 끝났겠지? 안 끝났겠지? 끝났나? 내려오면 타야지 하다가 이미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탈 수 있는가? 그건 또 애매하죠. 여기는 또 애매하고 탈 거면 3,100에서 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증시를 예측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반대로 가지 않는 이상 돈을 잃을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다들 계좌 괜찮으시겠죠? 당연히 방송 꾸준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지간하면은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는 그냥 3,100을 넘으려고 달려가고 있고 뭐 살짝 정도 조정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째 이렇게 나왔는데도 오늘 이렇게 나온 거면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이버가 뜬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예측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굳이 이 흐름을 예측할 만한 또 단기적인 근거들이 좀 빈약해가지고 바로 갈 수도 살짝 눌려다 갈 수도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상품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원래 주식은 물리면서 하는 거예요. 주식은 물리면서 하는 거니까 물릴 거 걱정하다가 매수 타점 다 놓치고 뭐 돈도 못 버느니 그냥 조금 물리는 게 낫다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닥도 한번 봐볼까요? 지금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코스닥 어떻게 보죠 여기서? 네? 네? 코스피 시장 지금 이제, 봤고요. 네, 네네. 코스닥 시장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차트가 안 틀어지는데. 네, 지금 1,019포인트를 네.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코스피, 코스닥, 어제 코스닥은 1,000포인트 돌파를 하게 됐죠. 그리고 네.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 오늘 장중 최고치가 1,020포인트니까 지금 거의 다시 장중 고점까지 오후장 되면서 회복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4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양호하게 들어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약간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확실히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증시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할 때 코스피랑 따로 볼 수는 없어요. 절대 따로 볼 수는 없는데 차트가 많이 달라요. 생각보다. 생각하신 것보다도 훨씬 많이 달라요. 흐름 자체가 좀 완전히 다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스닥은 무난하게 고점을 한번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증시가 이제 현재 굉장히 강하죠 코스피가. 근데 이제 뭐 흔히 좀 속된 말로 아직 발톱은 안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발톱이요? 네, 좀 이게 본격적인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은 아직 안 나왔다. 장대 양봉 제가 기대했던 막 3% 4%짜리 장대 양봉은 아직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약간 뭐라고 하죠? 이제 퐁당퐁당이라고 하나요? 코스피가 올라가면은 이끌어주면은 코스닥이 다음날 네. 같이 올라가주는 뭐 이런 흐름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따로 볼 수 없죠. 우리나라 증시고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미증시에 비해서는 한참 못 올랐으니까 그만큼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보면은 그냥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이제 그런 날이 있어요. 지나치게 코스피의 수급이 몰리는 때.
2, 3일 정도 코스피에만 수급이 몰리는 때가 있으면 그때는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일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상승장입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 차트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 차트가 더 좋아요. 코스피 차트가 단기적으로는 더 좋으니까 저는 그래서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들 위주로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죠. 이게 테마의 분석을 정확히 하고 대장주 앞으로 움직일 테마를 조금 미리미리 잡아놓는 게 아니라면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테마를 쫓아가다가는 한 꽤 오랫동안 물려 계실 수 있으니까 좀 테마를 미리 예측해서 잡아놓는 게 아니라면은 코스닥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테마 예측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당일날 오르는 테마보다는 좀 오를 수 있는 테마들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제가 백전백승에서 테마들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테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따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코스피 쪽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최재현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테마들도 정확하게 분석을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테마들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고요. 여기서 시장 전략 또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특징적인 테마 살펴보셨을까요? 두 가지 테마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특징 테마 두 가지 NFT 그리고 의료용 산소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시청하고 계시죠? 아니신 분들도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방송 시청하시면서 이 두 가지 테마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에게 질문 직접 드려보고 또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테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지금 고점에서는 약간 좀 종목이 주가가 좀 내려온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NFT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NFT는 그냥 항상 고입니다. 네. 근데 오늘 또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궁금해요.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전에 제가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으로 돌아갈 때는 NFT 게임 이쪽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받을 거다. 받으면 겁내지 말고 매수를 하자. 매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NFT는 여전히 고다.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NFT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속가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좀 이 회사들이 NFT를 좀 잘 이해하고 가상화폐 이런 메타버스를 잘 이해하고 그쪽으로 산업을 좀 잘 하고 있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대장으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리고 위메이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추후로 봤을 땐 FSN까지 대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 종목을 뽑아드렸는데 세 종목 전부 다 오늘 좀 굉장히 좋은 반등 나와주고 있어요. 네. 좋은 반등 나와주고 있고 위메이드는 정말 나중에 보면은 40만 원, 50만 원도 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 비싼 거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위메이드 제가 만든 게임 안에서 아이템이 실제로 이 자체 메타버스, 자체 NFT 코인으로 한 7천 몇백만 원인가 8천 몇백만 원짜리가 거래가 됐다고 해요. 네. 해외에서는 이미 좀 굉장히 잘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왜 위메이드를 제가 계속 강조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이 NFT를 이용해가지고 게임을 이렇게 만드는 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메이드에서 만든 미르 같은 경우에는 해외 버전이랑 한국 버전이랑 달라요. 완전 다르고 NFT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기축통화로 해가지고 게임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거는 위메이드 해외뿐이고 국내에서는 조금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NC소프트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처럼 해외에서 입지를 딱 다지고 있는 게임 회사가 현재 없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선두주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를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대장일 수밖에 없고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그냥 NFT의 하나의 플랫폼. 그렇죠. 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장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그 뒤를 따라서 추 대장으로 보여지는 게 FSN. FSN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세 개를 대장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이후에 두 개 정도 더 편입을 시키자면은 인터파크. 인터파크요? 인터파크가 왜 이게 NFT 관련주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게 좀 자세히 알아보시면 코인 생태계에서 이쪽 관련된 코인이 하나 있어요.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밀크라고 업비트라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밀크 코인이 있고 네. 그쪽 생태계랑 연관되어 있는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따로 볼 수는 없고 아마도 NFT 이쪽 호재가 있을 때 같이 어느 정도 시세를 분출해줄 확률이 있어요. 아직은 저점이죠. 차트도 아직은 막 돌파를 안 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한번 첫 시세를 NFT로 엮여서 나온다면은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진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엮이기만 하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직 여기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후보군입니다. 인터파크는 후보군이고 그 다음엔 이제 다날 대표적으로 다날이요. 싸이월드랑도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날 역시도 자체 코인이 있죠. 페이코인이라고 있기 때문에 다날 역시도 코인 쪽 이런 NFT 생태계에서 이미 옛날부터 계속해서 좀 주력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입지를 다질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해도가 회사 자체가 이 가상화폐, NFT 이쪽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제로 갔을 때는 다날이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핵심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는 게 게임, 네. 메타버스 NFT 게임 네. 이쪽인데 그럼 위메이드밖에 없냐 이런 말씀을 많이들 저도 이제 어디인가에서 이제 분석하는 걸 듣기로는 이제 NFT와 게임 그동안에는 플레이투원 묶어서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약간 좀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까지도 들은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다 하나고 다 그냥, 하나로 봐야 네, 되나요? 왜냐면 메타버스 NFT 게임? 네, 메타버스 NFT 게임은 다 하나입니다. NFT와 메타버스는 진작 하나였고 이제는 제일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제일 이 금융적이나 돈을 벌고 막 돈이 거래가 되고 NFT가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상현실에서의 화폐잖아요. 그것들이 좀 거래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은 사실은 게임 형태가 제일 좋죠. 게임 형태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거기서 돈도 벌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정말 100개의 게임을 내겠다. 100개의 NFT. 근데 제가 또 하나 좀 궁금한 점을 네. 질문을 드리면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사실 청소년기에 게임을 하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시는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 게임에서 또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어떤 사행성이나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서 정부 정책으로 조금 반대 입장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가게 어떻게 된다면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퇴화하게 되는 거겠죠. 현재 세계의 흐름이 그런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전 지금도 NFT 쪽에 대한 정책이 좀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세계는 다 메타버스 NFT 세계 대형 회사인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대단한 게 우리나라가 현행법상 안 되는데 위메이드 같은 나라는 이미 해외를 공략해가지고 진출을 해 있어요. 이미 진출을 해 있는데 그 부분을 풀어주지를 못할 망정 규제를 하겠다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는 정말 지금도 가상화폐의 대부분, 비트코인의 대부분 보유량이 미국과 유럽에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 근데 옆 나라 일본 이런 비해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막겠다 하면은 저는 사실 할 말이 없고요. 그렇게 보면 할 말이 없고 막는다면 해외 가서 해야죠. 우리나라에서 굳이 막겠다는데 굳이 우리나라에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위메이드를 모토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따라가려는 이제 2개의 게임 회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임 회사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네. 넵튠과 드래곤플라이가 있습니다. 넵튠은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넵튠과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쪽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쪽으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 보인다 하는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NFT 관련된 게임을 굳이 보시겠다면 드래곤플라이나 넵튠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두 종목은 봤을 때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둘 다 네.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추가적인 관심 종목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넵튠, 드래곤플라이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FT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고다라고 말씀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 살펴볼게요. 의료용 산소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오늘 아마 그 한컴 라이프케어 종목 상한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위원님도 가지고 나오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고인가요, 스톱인가요? 한동안은 더 고일 것 같습니다. 네, 이유 좀 들어볼게요. 의료용 산소 이게 사실 뭔지 아시나요? 무슨 테마인지? 아무래도 산소 호흡기 네, 맞습니다. 이거 아닐까요? 이전에 이제 오미크론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 오미크론이라는 테마를 코로나19라는 테마를 다시 들고 나와서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진단키트 이런 거 과거의 코로나19 관련주들 너무 그렇게
이렇게 잠깐 단기적인 시세다. 한번 반등 주고 다시 빠질 거다. 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정확히 했던 분석이 오미크론은 별게 아닌데 오미크론은 별게 아니니까 걔네들이 다시 올라갈 일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관련주를 굳이 매매를 해야겠다면 봐야 되는 거는 이런 현재 지금 음압병실이나 산소 치료제, 산소용 치료용 산소 관련주들, 호흡기 관련주들, 네. 그리고 뭐 이제 원격 진료 이렇게는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현재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지금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돌파 감염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빠르게 느는데 이게 막 별게 아니더라도 치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상이 그쵸. 좀 있으면 치료는 해야 되는데 너무 늘어나는 확진자 속도에 비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좀 완성이 안 되어 있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병실, 부족한 호흡기 치료 뭐 이런 제지 용품인지 뭐든, 네. 그다음에 뭐 원격 진료까지. 왜냐하면 병원이 부족하고 의사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까지는 한동안 계속해서 고다. 굳이 코로나19로 테마를 찾자면 그 친구들 세 개 말고는 네. 기존의 뭐 진단키트, 뭐 시젠 많이들 물려 계시니까는 그때 딱 올랐을 때 제가 이 말을 딱 했을 때는 조금 충격이셨을 거예요.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분석이 정확했죠. 정확했습니다. 오미크론은 지금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별거 아니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걔네들이 힘을 못 쓰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결국 종식되고 위드 코로나로 갈 ко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장 네. 병실이 부족하고 치료가 그쵸. 부족하니까 이런 관련주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고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확진자 수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도 걱정도 하실 것 같고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한컴 라이프케어 이 종목도 한번 먼저 볼까요? 한컴 라이프케어는 바닥권에서 이때 사실 조금 수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네. 터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바닥권에서 한 번에 이렇게 거래량 터진 거는 이때까지는 애매했어요. 이때까지는 정말 애매한 차트였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터졌을 때는 의심을 했어야 됐어요. 이거 네네. 올리려나 보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찾았죠. 이거 신규 상장주라서 제 포트에 없었고 조금 안타까운데 이렇게 그냥 좋은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본격적인 상승세에 돌입할 것 같은데 과연 눌려줄까? 라는 의문이에요. 이게 과연 눌려줄까? 눌려준다면 한 번 정도 시세를 받아볼 만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갔다가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만하니까. 근데 눌려주지 않고 오르지 않을까? 만약에 이 종목이 눌려주지 않는다면 따라붙지는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는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될 건데 이건 역시도 이제는 제가 2주 전에 이 테마를 이야기했을 때는 그때는 당연히 고였죠. 그때 다 여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당연히 고였는데 지금 원격 진료도 많이 오르고 있고 뭐 이런 호흡기 치료 관련주들도 많이 오르고 있고 뭐 음압병실도 그렇고요. 이미 올랐으니까 이미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는 단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경우에는 추격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언저리 한번 맞고 내려올 것 같으니까 네. 한번 바로 추격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오늘 이 한컴 라이프케어와 함께 이쪽 관련주로 많이 올랐던 자이글과 풍국주정이 있습니다. 네, 자이글. 네, 풍국주정과 자이글이 있는데 일단 풍국주정부터 보자면 오늘 좋은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 미미하고 큰 저항은 돌파를 못했어요. 큰 저항 라인은 돌파를 못했고 맞고 내려온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거래량이 많이 안 실린 편인데 보시면 큰 거래량은 아니에요. 사실 미미한 거래량인데 뭐 단기 정도는 돌파했다. 단기 저항 정도는 돌파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단기 저항 돌파? 단저돌로 보는 건 좋아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장에서 정말 제일 약한 매매법이 단저돌입니다. 그게 상승장에서 또 시장에 따라서 다르군요. 네, 네네. 상승장인데 큰 저항을 돌파 못하고 단기 저항만 돌파를 했다. 이거는 사실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상승장에는 시원하게 거래량 주면서 올라가면서 큰 저항들 돌파해야 더 잘 올라요. 네.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할 수 있다. 풍국주정 역시도. 다만 단저돌이기 때문에 지켜준다면 올라가고 한 번 정도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오늘 맞았던 한 18,000원 에서 한 18,500원 정도 부근, 최종적으로 한 18,900원 정도 부근이 저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늘은 살짝 아래서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더 돌파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그다음에 자이글 역시도 오늘 관련주로 있는데 이게 좋아요. 이게 좋습니다. 이거는 오늘 그냥 시원하게 다 돌파했어요. 그래서 굳이 이쪽 종목을 매매한다면 저는 자이글을 볼 것 같습니다.
자이그리트 제일 좋아 보인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네. 한컴 라이프케어가 대장은 맞는데 상한가를 갔으니까. 네. 근데 진입 자리를 안 줄 것 같고 굳이 우리가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고르자면 자이글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의료용 산소 테마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한컴 라이프케어, 풍국주정 그리고 자이글 중에서 자이글을 가장 좋게 보고 계시네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길게 보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샵 008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면 도전 백전백승 이렇게 테마들도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운영 원칙이나 포트폴리오 어떻게 됐는지 볼 필요 없이 바로 A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AS도 여러 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몇 가지 안 될 것 같거든요. 현대해상을 좀 해볼까요? 일단은 에이스 할 게 없어요. 이제는 진짜 에이스 할 게 없고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조만간 다 목표가 줄 것 같고요. 네. 승을 눈앞에 둔 종목들도 몇 개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템포 조절을 하니까 조금 느려진 거지. 나머지는 그냥 다 올라갈 거예요. 매도가 잘 걸어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피 3,100 넘으려고 하는데 뭐 지금 안 올라가겠어요 설마. 다 갑니다. 다 가니까 걸어두시면 되고 현대해상은 AS가 아니고 이 매수가를 안 줬죠. 매수가를 제가 네네. 23,8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 보시면은 이거 돌파 못했어요. 이날도 못했고 오늘도 못했어요. 그러면 내려옵니다. 네, 저 23,800원에 아마 매수하지 네, 맞아요. 않았을까요? 그렇죠? 23,800원 아직 매수가를 안 줬습니다. 네, 매수가 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거니까 미리 잡지 마셔라. 걸어두셔라. 23,800원에서 한 23,300원까지 여기 이 박스 노란 제가 동그라미 그린 이 박스 구간은 줄 거니까 여기서 분할매수 하시고요. 굳이 위에서 잡지 마세요. 오늘 하루 이틀 돌파 못했으면 다시 내려왔다가 저는 한 맥시멈 23,200원까지 갔다가 올라갈 거니까 굳이 미리 잡지 마셔라. 뭐 이런 요즘 이런 금리 인상 관련주들 뭐 주시해야 된다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리 잡지 마시고 차트 상황 봤을 땐 돌파 못했으니까 내려왔다 갑니다. 급하게 잡지 마시라고 제가 드린 매수가가 있으니 꼭 거기서만 매수하시라고 오늘 네. 그냥 AS가 아닌 AS로 좀 들고 나왔고요. 뭐 더 네.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이제는 다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있을 수가 있나 싶은데 현대차를 한번 해볼까요? 현대차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드리고 나서 잘 올라가고 있어서 안 한 것 같은데 네. 이날 한 3,000원 차이로 목표가를 못 줬어요. 뭐 3,000원 차이라도 해서 이건 큰데 대형주다 보니까 뭐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뭐 지수가 3,100을 넘을 땐 당연히 현대차도 여기 위에 있을 겁니다. 여기 위에 있을 거니까 뭐 굳이 뭐 전 자동차 산업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기차에는 좀 관심이 많은데 이쪽 지금 기존의 뭐 내연기관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현대와 기아차가 현재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굳이 뭐 더 볼지 어떨지는 모르겠고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상승하는데 이거 역시도 시가총액이 44조 원짜리 종목 절대 빼놓고 갈 수는 없죠. 어느 정도 그 지수 상승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은 나와줄 거고 현대차가 많이 물리신 분들 여기 고점에서 사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것 같은데 이때 추가 매수를 같이 하셨어야 됐어요. 사실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올라갈 때 물량을 좀 덜어내고 이제 평단 작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와서 사지는 마시고요. 올라온다면 뭐 돌파하는 거 보고 어디까지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 24만 원 은저리를 돌파하지 못할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고점을 가려면 25만 원을 넘어야 돼요. 여기를 한번 올라갔을 때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올라갔을 때 돌파를 못하고 내려온다 하면은 못 가는 겁니다. 고점은 못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목표가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5만 원은 저항이 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도전 백전백승 저희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요. 5% 상승률 나오면 승을 챙겨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37.24승까지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응원해 주시고요. 샵 008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원 위원님 이번 주에 언택트 강연회 준비해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또 노란톡방 안내와 함께 아래 전화번호도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도 분석도 해주시죠. 위원님 먼저 인사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요즘에는 또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점수 잘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는지 특징주까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시장 밴드 전략부터 첫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를 앞두고 많은 경제 채널에서 옵션 만기일에 흔들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전해졌다 그래요. 소통방송 때 많은 분들이 그랬었고, 그랬었었는데, 저는 옵션 만기 당일까지, 바로 오늘이죠. 오늘까지는 별일이 없을 거다. 오히려 하락보다는 상승 마감을 할 거다라고 어제도 얘기를 해줬고, 그 이유가 바로 외국인들이 포지션 자체가 상방으로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오늘 이후서부터는 외국인들이 또 방향을 또 어떻게 잡는지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겠죠. 자, 그러면 내일 시장에 급락이 나오느냐? 그거는 내일 가봐야 되지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까지, 어제도 제가 신한수 소통방송에서 코스피 지수 한 3,000 정도로 맞춰두거나 많이 가봐야 3,050, 이 정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얘기예요, 오늘 얘기. 오늘까지, 오늘 옵션 말까지 얘기고, 그 이후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내일 다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어쨌든 얘기했던 대로 지금 됐고요. 거의 3,000에 붙여놓고 마무리가 됐죠. 여기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그래도 무난하게 수익이 가장 많이 챙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옵션 만기 날인데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식 샀고요. 기관들도 샀고, 코스닥도 어제 오늘 둘 다 삽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 급락 안 나올 거라고 일단은 예상을 해볼게요. 내일 금요일날 더 확실하게 봐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과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런 부분들이 게 분명하니까 일단은 수급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프로그램에서도 코스닥도 590억 정도 지금 500억 정도, 51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코스피 쪽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어제 2,300억, 오늘 3,200억. 그러니까 매수를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내일 갑자기 금요일 날에 막 급락 나오면서 지수가 2,200으로 아까 전에도 공개 방송을 잠깐 진행을 했는데 누가 지수 2,200 빠진다는데 진짜 빠지나요? 지금 이 수급으로 2,200이 어떻게 빠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상한 이원비어 같은 거 믿지 마시고 불안하면 수급을 믿으세요. 만약에 진짜로 지수가 2,200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라 그러면 기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 겁니다. 선물 8천억 매수가 아니고 8천억 매도가 나오겠죠. 프로그램에 3천억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3천억 매도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할 걱정은 안 나온다. 자, 요 얘기하고 자, 그리고 오늘 게임즈하고 엔터주의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어제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옵션 만기 당일날 만약에 이제 이 이후에서도 흔들리더라도 게임즈와 엔터주의 흐름들이 순환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쪽을 집중했던 사람들은 오늘 게임즈도 엔터주도 흐름이 좋았으니까 체감이 좀 좋을 거고요. 그리고 IT 섹터들은 만기 이후에 만약에 조정받으면 싸게 사시면 되는데 조정 없이 올라갈 때가 또 문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공개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 잠시 뒤에 신의 한수 소통방송 때 그 얘기를 다시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위험하니까 현금화를 해놓고 쉬어야지 이런 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년 장을 좋게 보고 뭘 조정받으면 사서 들고 갈까? 이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메타버스 삼각편대, 그래서 게임주, 엔터주, IT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원래 연말장과 연초장에서는 잡주들이 잘 움직입니다. 시가총액 작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내년 태어나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집중을 또 하고 하면은 또 내년에서 크게 그런 이제 큰 대박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서는 옵션 만기 날에서는 흔들리는 게 맞는데 지금 안 흔들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일에서는 올라간다라는 생각보다는 내일서부터는 조금 밀릴 수 있을 것을 인지를 하고 시장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상황만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여기서 지수가 폭등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죠. 예외적인 상황에는 폭등과 폭락인데 폭락은 일단은 접고 갑니다.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같은 수급과 지금 시장의 흐름 분위기에서는 그럼 예외적인 상황은 이제 폭등인데 폭등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어차피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폭등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일반적인 상황은 눌리는 겁니다. 그럼 요 눌릴 때에서의 대응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건 아까 좀 전에 다 얘기해 줬던 건데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또 소통 방송 때 더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아시아나항공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아시아나항공 항공주죠. 지금 미국 시장이 잘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미 벌써 다 알고 계시죠. 오미크론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고, 치료제에 대한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엔터주들도 그래서 움직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공주하고 그다음에 호텔, 뭐 카지노 이쪽들이 지금 많이 빠진 것들이 이제 그 이슈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로 빠졌으면은 그걸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오늘 반등이 좀 나왔고 거래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흐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좀 살펴보면은 이제 화이자에서 코로나19 그 백신 부스트샷이 오미크론을 무력화시킨다라는 그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그 자사 백신의 부스트샷이 오미크론부터 예방 효과를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부스트샷을 맞았을 때에서 2회 접종을 한 것에 비하면 한 25배 정도의 효과가 높인다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는데 약간 조금 과장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항체 수치를 초기 2회 접종과 비교해서 25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2회 접종을 했을 때에서 예방 효과가 뭐 95%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 좀 보신 적 있죠. 그래서 뭐 모더나가 뭐 몇 프로 그래서 90%에서 95% 사이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예방 효과와 비슷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로 해서 지금 항공주들이 그러니까 흐름들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시아나항공은 계속 올라가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글쎄요. 지금 수급을 잠깐 살펴보니까 뭐 그렇게 그닥 그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거는 아닌 거 보면 한 어느 정도는 반등을 줬다가 다시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냥 다이렉트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뭔가 또 꼼수를 또 불안한 걸 또 물어다가 또 와갖고 이것 때문에 또 빠진다라고 또 겁주겠죠. 또 흔들겠죠. 흔들었다가 다시 움직이면 이중바닥형이 되면서 그 이후에서는 진짜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막 올라간다고 해서 쫓아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저도 오미크론 뒤에 또 뭐가 또 악재가 있는지는 그건 저도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정말로 이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돼가지고 올라갈 생각이면 오늘 거래가 엄청나게 실리면서 이걸 뚫어버렸을 거예요. 단번에. 오늘 막 상한가를 갔겠죠. 근데 움직임도 미약미약하고 지금 치료제 효과가 뭐 95%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없고 이렇다라는 얘기는 조금 더 올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뭔가의 악재를 가지고 또 다시 흔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흔들면 그때 사는 거예요. 만약에 기존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냥 갖고 가세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올해 내년 지나게 되면 알약 치료제도 나오죠. 경구용 치료제 나오고 노바백스에서 치료제가 나올 거고 뭐 다른 곳에서도 계속 치료제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라는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할아버지가 오든 당군 할아버지처럼 뭔가 그 위쪽에 있는 애들 무시무시한 애가 와도요. mRNA 백신은 다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mRNA 백신에 대해서 공부를 인터넷에 하다 보면 이게 왜 대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크게 급등하지 않겠지만 내년에서는 갈 수는 있어 보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흔들면은 잘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거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세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분석해 드렸고요. 추천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석만 해드리는 겁니다. 자, NH박스 추천주는 아침에 실전 매매에서 정수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추천주는 거기서 공략하시면 되겠고 자, NH박스는 이슈가 이제 싸이월드 관련주 쪽이죠. 그래서 싸이월드 Z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구글, 애플의 싸이월드 앱 등록 심사를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전일 언론을 통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그 싸이월드 어플리케이션이 등록 심사를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만 나온 게 아니고 앱에
아이콘과 그다음에 그 앱에 설명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 스크린샷을 공개를 하면서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서비스를 오는 17일서부터 해서 서비스를 재개하고 정식 오픈할 거라 그러는데 그럼 NHBox가 왜 여기에 속하느냐?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싸이월드의 BGM 노래거든요. 그런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NHBox가 그거 관련주로 속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로 또 속해 있는 싸이월드 관련주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인데 별로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뭐 합작법인을 같이 설립을 하고 메타버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 이슈가 있는 한글과 컴퓨터인데 이건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최근에 움직였던 거는 있지만 최근에 그래서 움직였었는데 오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NHBox가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오늘 특징주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못 사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요?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고요. 15,000원 깨지 않으면 보유자의 영역은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데 신규 매수하려는 분들은 뭐 조정시 사거나 아니면 제 다른 싸이월드 관련주 쪽을 공략을 하시거나 어차피 싸이월드 관련주 쪽으로 다시 이슈가 되면 메타버스 이슈가 되든 뭐 그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면 메타버스의 다른 섹터를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뭐 네이버의 뭐 제페토인가요? 뭐 그거라든지 그러니까 뭐 가상현실에 대한 많아요. 많으니까 그런 관련주들을 또 찾아보시는 게 낫지. 그러니까 NHBox를 여기서 따라가기보다는 차라리 NHBox가 여기서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10만 원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의 뭐 제페토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 가상현실의 뭐 그쪽 관련주라든지 뭐 메타버스가 가상현실이니까 그런 쪽들로 파생이 될 거니까 그런 쪽들로 보시는 게 유리해 보이고요. 얘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 추천 종목 리뷰 시간인데요. 자, 펄어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게임즈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좀 내려왔는데 다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니까 그래도 기관들이 다시 샀죠. 어제까지도 기관들이 다시 샀어요.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고 이미 많이 올라갔습니다. 253.3% 올라간 건데 이걸 사라고 말씀드리려고 이걸 뽑아온 건 아니고요. 아직 게임주의 대장주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펄어비스가 꺾이기 전에서는 아직 게임주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 뭐 게임빌이라든지 그렇죠? 아직 안 죽었어요. 조정은 받을지언정 다시 또 튀어오르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아프리카 TV도 아직 안 죽었죠. 죽으려면은 기가 외국인들이 팔고 도망가야 되는데 아직 물량들이 뭐 몇십만 주가 튀어나오거나 그런 상황은 없으니까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250% 수익이 나 있지만 이런 애들이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바닥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웹젠 같은 경우는 최바닥이 요 자리에서 아침에 시점에 좀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런 애들이 좀 더 올라가겠죠. 쟤네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아니면 뭐 썬데이 토지라든지 그렇죠? 이런 애들이라든지 뭐 다른 쪽에서 뭐 밑에서 순환할 수 있는 차트를 길게 보면 펄어비스는 이쪽에 떠 있는 애들이고요. 이게 바닥에 있는 애들 쪽으로 차라리 게임즈를 돌려보시는 게 좋은데 근데 이쪽은 초보자들이 매매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 정도 리뷰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80.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도 80.5 오늘 옵션 만기니까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터주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오늘 보면 하이브도 움직임이 좀 괜찮았고 초록뱀이 다시 움직이고 NHBox 마찬가지. 그래서 엔터주율은 85.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크리스마스 선물 종목을 드린다고 했는데 당첨돼 되신 분들은 내일에서 방을 만들 겁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유튜브에 소통방송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엔터주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또 게임주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탄절 선물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시간 소통방송도 함께 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4시 반부터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 내일의 붐 진행하시는 민경철 전문위원님이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4시 반에 시작하니까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서 많은 내용 또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들 또 하락률 있는 종목들 점검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